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S클래스 2년 4개월 그러니까 신차주가 알려주는 솔직 담백한 그 시승기하고, 그리고 2년이 넘었을 때 어떤 쪽을 AS를 받고 무료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꿀팁들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스로 구매를 했으며 21년 7월 23일입니다. 2년 4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운행을 하면서 이제 S클래스를 2년 4개월 탄 느낌, 이런 부분들을 솔직 담백하게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저는 현재 그 7 시리즈도 가지고 있고, 그 레인지로버하고 벤츠 S클래스, 뭐 국산차 이렇게 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S클래스는 2년 4개월 됐지만 거의 신차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한 2년 4개월 정도 되면 어느 부분에서 이제 뭐 국산차나 뭐 이렇게 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런 데는 쉽게 얘기하면 이 잡소리가 솔직히 많이 납니다. 전 2년 4개월이 됐는데 정말 새 차 그대로 이 잡소리 하나 없고, 그 다음에 편안하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주행이 한 45,000 정도 됩니다. 45,000 정도 되는데 아주 깔끔한 그런 주행 성능도 아직 지금 이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 보수공사 한 대, 땜빵 한 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S클래스를 가지고 이 보수한 데, 이런 데를 지나게 하게 되면 일반 차들은 통통 톡톡 되는데 이 S클래스는 이 줄러덩 하고 넘어갑니다. 특히나 이 마히바흐 같은 경우는 이 이바디 컨트롤이 있어서 한층 더 이 승차감이 좋죠. 지금 제가 운행하는 이 모델은 바로 S500입니다. S500 6기통에 이 430마력입니다. 580 같은 경우가 이 500마력이죠. V8 엔진이죠. 450도 역시 6기통인데 360마력입니다. 하지만 500 엔진과 450 엔진, M56 엔진입니다. 같은 엔진인데 이제 가격 대비 이 어떤 업그레이드 부분 때문에 ECU 설정 값을 낮춘 거죠. 그래서 이 마력을 줄여놓은 것입니다. 그냥 아무래도 S500하고 450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 같이 가기가 이 뭐했던 거죠. 그 BMW 7 시리즈를 타면 사실상 막 달리고 싶고 회전을 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저도 7 시리즈를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S클래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핏줄 자체가 다른 거죠. 이 S를 타면 차선도 이상하게 변경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7 시리즈는 이 의자의 포지션이 좀 더 높습니다. 이렇게 높아서 약간 SUV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이 벤츠의 S클래스는 이게 몸이, 그러니까 내가 이 태어날 때 엄마 이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이 포근하게 그런 느낌을 받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이 벤츠 S클래스의 이 칭찬을 주고 싶은 것은 이 정숙성입니다. 정숙성. 고속에서도 역시 이 풍절음 역시 아주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지만 거의 63데시벨 정도 나와서, 우리가 속닥이면서 얘기할 때가 60데시벨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이 벤츠의 꽃은 뭐냐, 지금 보시면 여기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요 부메스터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도 있죠. 그리고 뒷좌석도 이 둘러서 나오는 거, 이 야간 주행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굉장히 이 아름다운 차, 완성도가 높다. 이보다 더한 완성도를 어떻게 또 이 차를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완성도가 이 상당히 높습니다. BMW와 이 타차 국산차 이 전자식 브레이크인데 정지할 때 막 한 20번 정도 막 발을 밟아서 이 정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세 브레이크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BM이나 이 현대차. 하지만 이 벤츠 S클래스는 같은 전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자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전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세 브레이크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브레이크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몸이 출러덩하게 됩니다. 그러면 뒷자리에 만약에 회장님을 운전하고 운전기사라면 회장님이 뭐라고 하겠죠. 하지만 벤츠 S클래스는 그런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S클래스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 차가 더 후져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벤츠는 100년 이상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그 기술력이요. 이 템포라든지 이 승차감에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해서 만든 차가 이 S클래스죠. S클래스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남자들이 로망이에요. 나 성공하면 꼭 벤츠 살 거야. S 살 거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헛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BM을 사야 돼? S클래스를 사야 돼?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BM 쪽은 옵션이 좋고 이 가성비가 좋고 스포츠성이 좋습니다. 상당히 젊은 분들, 그리고 차를 또 바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7시리즈 한번 갔다가 S로 넘어가시고 좀 연세가 지긋하시고 나는 좀 얌전하고 이 하차감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 이 벤츠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벤츠는 이 350D 400D는 전부 사라지고 이제 450D, 450D AMG 라인, 그러니까 디젤 모델은 전부 포매틱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S450, 500, 580 마이바흐는 이 변경된 게 없습니다. 지금 가격표 나가고 이 추가 옵션 낸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우리 큰애가 이제 4월 14일 날 결혼을 합니다. 큰딸이.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광화문에서 이 상견례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 아빠 상견례 하는데 BM 타지 말고 벤츠 타고 와. 아빠 벤츠 타고 와야 돼 꼭? 그래서 제가 이 벤츠를 타고 갔어요. 왜 그러는지 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BMW는 왠지 상견례 장소인데 아빠도 좀 날라리 같이 보이는데 이 차까지 그러면은 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희 아이들은 벤츠를 타는 것보다 BMW를 타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타면 시어터 스크린이 그냥 쫙 내려오거든요. 아이고 저는 완전히 운전기사가 되고 넷플릭스 영화 보기 바빠요. 뒷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이 S클래스를 이 종합적으로 평을 하자면 제가 시승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2년 4개월 된 건 이제 처음이죠. 정말 칭찬해 줄게 변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100% 전부 알루미늄 바디다 보니까 이런 컬러라든지 이 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새 차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이따 내려서 이 차를 한번 제가 찍을 거예요. 외관 찍는데 나온 그대로 2년 4개월 전에 나온 그대로가 있습니다. 좀 단점이 뭐냐, 여기 공조기 있죠. 여기 공조기 이게 그대로 유리에 비칩니다. 이게 좀 해가 뜨는 날에는 좀 거슬립니다. 눈에 거슬리는데 틴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틴팅을 안 해도 비치고 요게 너무 반짝이는 거로 돼 있죠. 그래서 요게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를 전부 이 랩핑을 합니다. 랩핑. 그러니까 이 크롬을 죽이는 거죠. 이 색상을, 이 반짝이는 걸 죽이면 이것이 없어지죠. 그리고 2년이 딱 됐을 때 우리 이제 S클래스를 타시는 분들이 있죠. 2년 차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센터에 가셔서 12V 이 벤츠의 이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보조 배터리를 바꿔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바꿔주는 데도 있는데 그 교환을 안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2년이 무조건 되면 12V 배터리를 교환해 주세요 해야 돼요. 왜냐면 12V 배터리가 수명이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뭐 블랙박스를 돌리는 게 그게 좀 까다로워지고 그다음에 플러시 도어가 이렇게 도어가 쑥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 12V 이 배터리가 나갔구나. 이렇게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S를 타시는 이 우리 고객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계를 잘 만지시는 뭐 기계치가 아닌 분이시죠. 그런 분들이 운전을 할 때는 이 작동법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거를 모르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가 이 송풍구에다가 이 핸드폰 거치를 딱 해서 이 핸드폰 내비를 보고 다닙니다. 그런 분들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연동하는 방법은 핸드폰에 보시면 이 블루투스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이걸 내리시면 연결됨을 누르고 연결 중이죠. 연결이 됐죠. 연결됐다고 나오죠. 그럼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써 있죠. 이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지금 T맵이나 카카오맵이 다 쓰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이게 넓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조선호텔, 그럼 조선호텔을 연결을 해서 T맵을 쓰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구태 여기다가 불편하게 여기다 뭐 장착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도 싫고, 연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연동을 안 되신 분들은, 못 하시는 분들은 허프로한테 얘기하시면 허프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벤츠 S클래스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해서 내비를 켜도 지도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온다는 점, 요 점이 이제 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4개월 됐는데 저는 AS 센터를 한 5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5번 정도 들어갔는데, 이제 어떤 문제였었냐면 엔진 경고등이 자꾸 들어와서 그걸로 갔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카메라를 닦아주세요 이러면서 이 자율주행이 안 됩니다. 그걸로 해서 제가 2번 정도 들어가서 지금 이 레이저 카메라를 제가 이 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교환을 한 상태고, 요런 팁을 제가 이제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모듈, 그러니까 거의 이 자동차라기보다는 이 컴퓨터, 이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 노트북이나 컴퓨터도 뻑이 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엔진하고 미션은 거의 기술의 이 끝장판입니다. 끝에까지 와서 엔진 미션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나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이 컴퓨터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에러가 좀 많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엔진 경고등이 계속 들어와서 어드바이저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이런 경고등 문제로 한 1000대 정도가 들어와 있다. 1000대 정도 들어와 있는데 어드바이저 왈 경고등이 들어와도 그냥 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운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열흘 정도 그냥 그 엔진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운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경고등이 들어오면 엔진이 찐빠라 그러죠. 엔진이 뭐 무겁다든지 뭐 리밋 걸리듯이 막 그런 현상은 없고 그냥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로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계속 타다가 부품이 왔다 해서 이제 부품을 저는 갈고, 그래서 이제 수리를 받고. S클래스는 어떠냐면 엔진에 이상이 있으면 차가 서버립니다. 시동이 안 걸리고 서버립니다. 왜? 엔진을 보호하고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S클래스를 한 5000대 이상 팔았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부분이 어떻다는 걸 굉장히 정확하게 제가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깊이 생각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큰 이상이 있는 것은 S클래스는 교환을 해줍니다. 제가 S클래스는 지금까지 5000대 팔면서 교환을 한 3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2대는 이제 저한테 차를 안 사신 분들을 제가 해드렸고, 한 대는 제 고객이었어요. 제 고객을 제가 이제 해드렸죠. 이 엔진이 고출력 엔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은 그냥 막 타고 다니시는데 엔진 오일을 제때 갈아주셔야 돼요. 13,000대 들어가면 엔진 오일 안 갈아줘요. 14,000 조금 넘으면 1km라도 넘으면 엔진 오일을 교환해 주는데, 보통 디젤 엔진은 엔진을 그래도 조금 자주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사비를 들여서라도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고, 14,000, 15,000 내에서 꼭 엔진 오일을 갈아야지. 16,000, 2만 막 그냥 막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엔진에 무리를 주니까 좋지 않습니다.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상 저는 이 차를 구매를 했을 때 한 달 정도는 그냥 고급 휘발유를 넣습니다. 그냥 차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뭐 고급도 넣었다가 보통도 넣었다가, 그리고 요즘은 이제 2년이 넘어가지고 그냥 일반 보통 휘발유를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고급하고 보통하고 집어넣으니까 저는 사실상 뭐 크게 느낄 수는 없는 거고, 연비가 고급을 넣었을 때 한 1km 정도 연비가 올라간다. 그거 외에는 뭐 제가 이 몸으로 뭐 느끼고 그러는 건 없더라고요. 이제 옥탄가가 높아서 그러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패널이죠. 이 센타페시아의 이 패널이 이렇게 이거를 많이 누르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저는 여기다 강화 필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강화 필름, 이렇게 두꺼운 이 강판을 여기다 붙여 놓은 겁니다.
붙여놔서 지금 이렇게 눌러도 지문 자국이 별로 생기질 않아요. 이게 깨질 위험이 없습니다. 이 강화 필름 몇만 원이면 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여기에 이 강화 필름을 꼭 붙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붙여주시고 강화 필름을 전혀 못 붙이겠다 하시면 저희 서초동 카카오톡 디테일샵이 있으니까 그쪽에 오셔서 이 강화 필름 몇만 원 안 하니까 요거 붙여달라고 하셔서 강화 필름을 꼭 붙이세요. 그러면 지문이 안 생겨. 이거 없으면 지문만 와가지고 맨날 닦아야 돼. 닦기 바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강화 필름을 해도 이 시한성이 좋고 막 쳐도 이건 깨지지 않습니다. 보시면. 왜 강화 필름이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깨면 이거 1000만 원 넘어갑니다. 1000만 원 넘어가요. 4D 부메스터, 무빙 부메스터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객분들이 요거 장착을 많이 합니다. 요거 장착을 많이 하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 90만 원에 이 중국산 짝퉁이 요즘에 돌아다닙니다. 중국산 짝퉁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퀄리티가 다릅니다. 요거 확인은 어떻게 하시냐면 정품으로 하세요. 정품 박스를 달라 그러세요. 정품의 박스 딱 떼가지고 벤츠 나와서 이 CR 람바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품을 하셔야지 펜스 2억 넘는 거 사셔가지고 뭐 1, 20만 원 2, 30만 원 싸게 살라고 짝퉁을 단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이 소리 음질도 다릅니다. 그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꼭 물어보세요. 짝퉁이냐 오리지널이냐. S580 빼고는 이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달려 나오질 않습니다. 이 옵션을 넣어야 되는데 옵션 넣으면 1년씩 걸려요. 나와서 이제 카카오톡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전 나와서 이거 작업을 한차입니다. 제 차도 지금 뭐 몇천 대 작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뭐 AS 걸린 차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AS 기간도 똑같이 이 3년을 주니까 아무 상관이 없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상 이 자동차에다가 이 철갑옷을 입히죠. 우리 PPF 이제 우리 카카오톡 2에서 PPF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철갑옷을 입히면 아주 좋죠. 근데 가격대가 이제 좀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소홀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 앞에 헤드라이트만큼은 이 PPF를 꼭 입히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돌방으로서 막 돌이 막 튀기고 그러면 이 헤드라이트 부분이 지금은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입니다. 고급 플라스틱이죠. 이게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리면 이거 헤드라이트 가는데 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PPF를 정확하게 입혀야 된다. 뭐 우리 카카오톡에 들어오는 차들은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그냥 한 세트로 뭐 강판이고 전부 다 해놓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잖아요. S클래스는 제가 뭐 전문적으로 제가 AS를 해주고요. 100만 유튜버 우파 TV 아시죠? 리뷰를 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S클래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뭐 비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도 그런 현상을 겪었으니까요. 이 앞에 보면 이 계기판에 이 카메라를 닦아주세요. 자꾸 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그 라지에타 그릴에 있는 그 카메라 닦습니다. 그리고 뭐 후방 카메라 닦고, 카메라가 안 되면 이 자율주행도 되지 않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룸밀러 요 앞에 보면 여기 밖에서 보면 여기 카메라 2개가 있어요. 이거를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서 떼내서 이 안에 카메라를 닦고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AS예요. 저는 2번 정도 계속 뜨더라고요. 2번 정도 떠서 왜 자꾸 뜨냐. 어드바이저가 화 대표님 그러시면 이 카메라를 교환을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드바이저님 좀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일, 25일 정도 기다렸어요. 근데 카메라 부품이 도착했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레이저 카메라 이거를 이 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이 교환. 센터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닦아달라 그랬어요. 근데 닦아달라고 했는데 계속 2번, 3번 반복되면 이 카메라를 이 교환해달라고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파 그분이 여기만 닦았는데 이거 여길 닦는 게 아니에요. 여길 닦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2군데 보이죠? 근데 여기 카메라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닦으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어딜 닦아요? 여기를 닦아야 돼요.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오일 갈러 가실 때 이 윈도우 브러쉬 꼭 갈아달라 그러세요. 이 윈도우 브러쉬는 공짜로 해주니까 1년 정도, 10개월이나 1년 정도 되면 윈도우 브러쉬 교환해 주세요. 이 무료로 교환을 해줍니다. 이 벤츠 S클래스 타이어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달려 나오는 타이어가 이 브리지스톤인데 원래 달려 나오는 타이어가 이 저소음 타이어입니다. 저소음 타이어인데 완전히 타이어가 지우개예요. 타이어가 25,000 정도 되면 타이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바깥쪽이 엄청 많이 닳아버립니다. 저는 앞 타이어만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요 타이어 바가지 쓰시면 안 됩니다. 요 타이어는 얼마냐면 벤츠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가격을 제시를 해요. 요거 45만 원이면 돼요. 4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시고 저는 저소음 타이어를 꼈습니다. 안에 이 타이어 안에 보면 이 스펀지를 이렇게 대놨어요. 스펀지를. 그 소음을 줄이려고 저소음 타이어를 껴놔야지 피제로 뭐 사계절이나 썸머 타이어를 껴놓으면 이 승차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닥 소음도 살짝 올라오고요. 이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내가 피제로 타이어 끼고 슈어를 하고 스포츠카처럼 타지 않을 겁니다. S클래스 그렇게 타시는 분들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타이어는 저소음으로 가시는 게 좋고 25,000 정도 되면 안전을 위해서 이 갈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가실 때는 여러 군데 한번 가격 비교를 하시고 그래서 가셔야 됩니다. 뭐 90만 원 달랬는데도 이 타이어도 이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제 PPF 작업을 해놔야 돼요. PPF로 여기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깨지지 않거든요. 우리 카카오톡에서는 출고하면 이거 PPF 그냥 기본으로 해드립니다. 기본으로 해드리니까 요거 꼭 명심하시고, 야, 벤츠 S클래스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안에 이제 탁 타서 운전을 하려고 딱 앉으면 시야에 이 벤츠 엠블럼이 탁 보이는데, 야, 요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제가 여기까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 여러분들 좀 궁금증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S를 타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이 허프로를 아껴주시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허프로한테 구매 안 하셨어도 좋습니다. S에 대해서 답답하다 그러면 허프로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아주 상세하게 진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제가 약속할게요. 약속. 자, 지금까지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장점이 있다면 참 어디 가서 이 폼생폼사라고 폼내기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그냥 우스운 얘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웃어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벤츠를 딱 타고 가지 않습니까? 딱 친구들한테 딱 가면, 야, 너 돈 좀 벌었네? 야, 너 얼마나 버는 거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BMW를 몰고 가면, 이번에 BMW 샀지 않습니까? BMW를 딱 몰고 갔는데, 야, 차가 제가 투톤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야, 이거 롤스로이스 샀냐 너?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샀으니까요. 많이 안 돌아다닐 때 제가 구매를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였냐면, 야, 너 이거 할인 얼마나 받았니? BMW 할인 많이 준다면서? 원래 많이 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스운 얘기를 하는 거죠.